저도 작년 말에 복리의 위대함을 깨닫고 엑셀로 복리표를 작성했는데요. 매달 얼마씩 저축해서 매년 15%의 수익률을 보인다면 얼마가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 표대로만 된다면 전 30년 뒤 144억 원의 자산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커피 한 잔 들고 읽을 수 있는 책 하나를 들고 왔어요. 표지부터 책 제목도 없이 라떼 한 잔 그림만 그려져 있는데요. 원래 옆에 보이는 책 표지처럼 커버가 있는데 벗기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의 책 제목은 더 이상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겠다입니다. 보이시나요? 초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책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바크이고 펴낸 곳은 위너스 북입니다. 근데 책 표지에 딱지 하나가 붙어 있죠? 네, 도서관에서 빌린 책입니다. 저는 집 앞 도서관에서도 책을 많이 빌려 있습니다. 한 번에 5권까지 2주 동안 빌려주거든요. 이번에도 갔을 때 신간 코너에 이 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끌렸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겠다. 가난한 부자? 뭔가 대출이 잔뜩 있는 집을 소유한 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분량도 230페이지 정도라 많지도 않고 글 전개 방식도 쉽게 읽히는 소설 방식이에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인 더 해빙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해빙도 가지고 왔어요. 일단 전개 방식부터가 더 해빙과 비슷한 소설 읽는 기분이에요. 보통 자기계발서 하면 뭔가 가르치려는 어체로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해빙처럼 주인공이 등장하고 그 주인공을 통해 누군가를 만나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소설책 읽히듯 쉽게 읽을 수 있고 잔잔한 감동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해빙을 정말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책도 좋아하실 거예요. 또 하나 더 해빙과 닮은 점이 있는데 두 책 모두 저자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더 해빙 같은 경우 그루인 이서윤이 할머니의 영향으로 운명학을 접하게 되고 지금의 구루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바크도 자수성가형의 백만장자 할머니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자가 된다는 건 누군가의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닙니다. 있어요. 바로 책입니다. 저도 이것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책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다시 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자기계발서지만 소설 같아서 주인공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주인공 이름이 조이입니다. 27살 뉴욕의 유명 여행 잡지사의 편집자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조이를 나라고 생각하세요. 직장인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연봉은 어느 정도 되지만 그렇다고 돈을 많이 모으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빠듯한 삶을 사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이는 출근길에 항상 들르던 카페에서 사진 하나에 꽂히게 돼요. 그 사진은 해뜰녘 햇살이 비치는 바다 위에 배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모습을 담은
풍경 사진입니다. 근데 이유 모를 무언가에 그 사진에 꽂혀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나게 되고 다시 카페에 방문해서 그 사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년의 신사 헨리입니다. 헨리는 이 카페의 주인인데 처음에 조이는 헨리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알바생으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헨리는 어마어마한 자산가입니다. 조이는 그것을 모른 채 둘은 사진을 시작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조이는 왜 자신이 이 사진에 꽂히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헨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구석에 적힌 $1200의 가격을 보고 사고 싶지만 살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자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라떼를 살 여유가 있다면 이 그림을 살 여유도 있는 거예요. 아마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부자일 겁니다. 조이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헨리는 라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일주일에 5일을 라떼 가격인 $4 50센트를 모은다면 1년 뒤 거의 $1200가 됩니다. 그 돈으로 충분히 그림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활 속에서 무심코 소비되는 돈들을 모은다면 생각보다 엄청 큰 돈이 든다고 알려줍니다. 일주일에 5일을 매일 $30씩 모으고 그걸 매년 10% 수익을 얻는 곳에 넣는다면 그 돈은 40년 후 무려 $379만, 약 45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헨리는 라떼 효과라고 말합니다. 근데 라떼가 아닌 담배를 적용하면 담배 효과가 된다고 말해줍니다. 누구나 그 대상만 바꿔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이는 그 큰 금액에 놀라웠지만 알아갈수록 더 큰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조이는 좋은 조건의 이직 기회를 잡지만 고민이 생기고 엄마가 쓰러지는 등 많은 일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조이는 헨리와 그의 친구들로부터 하나하나 부와 돈과 가족에 관한 좋은 조언들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결국 조이는 예전에 쳇바퀴 굴러가는 삶에서 벗어나 삶을 이끄는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고요. 이 책은 헨리를 통해 돈과 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앞에도 언급된 복리의 기적입니다. 저도 작년 말에 복리의 위대함을 깨닫고 엑셀로 복리표를 작성했는데요. 매달 얼마씩 저축해서 매년 15%의 수익률을 보인다면 얼마가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 표대로만 된다면 전 30년 뒤 144억 원의 자산가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건 30년을 얼마 앞둔 몇 년 전부터는 1년에 10억, 20억씩 증가하게 됩니다. 돈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무엇이든 복리의 개념으로 투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보다 자세한 복리의 이야기도 있고 책의 부록에는 그런 차트와 표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부록으로 차트와 표들이 있습니다.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된 분들이 읽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회초년생이 되었으니 20대,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복리 투자를 한다면 은퇴 뒤에는 엄청 많은 부가 쌓일 겁니다. 여러분도
복리의 기적을 만들어 보세요. 직접 복리로 계산해 보면 그 큰 금액에 놀라실 겁니다. 책 조반에 조이가 사진 외에 꽂힌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이가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던 광고 문구 하나를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너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른다면 도착하는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